금양이 이제 두 번째 상한가 진입이 됐고 상한가 매수 잔량이 22만 주가 쌓였습니다. 첫 번째 상한가에도 20만 주대 물량이 쌓여져 있었는데 이 상한가가 잠시 풀려서 훅 하고 밀렸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두 번째 상한가 안착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뭐 대단한 거죠.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문자는 발송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은 1.5%를 돌파를 했고 상한가 18,700원에 장중에 안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안착이 된 거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상한가의 절반, 그 다음에 상한가 이탈 후 2% 조정 시에 18,300원이 이탈되면 전량,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차익 실현을 단행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700원, 5% 비중 유지, 목표 주가 상향, 요거는 이제 상한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어 있어요. 오늘 뭐 진입해서 좋은 뭐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다시 보시죠. 1시 11분 기준의 금양의 현재가가 700원 29.86 상한가, 그리고 시가총액은 855억 원으로 올라와 있고요. 거래량은 1400 004 87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래대금은 2468. 1시 지금 15분 뭐 기준에 거래대금 3위. 프로그램 쪽은요. 지금 또 상한가 풀렸어요. 프로그램 쪽은 11만 주라서 그렇게 뭐 순위에 높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건 빼놓을게요. 상한가 18,700원 29.86% 기준 차익 실현 범위는 상한가 18,700원에 29.86%에 50% 차익 실현, 상한가 이탈 후 마이너스 2% 조정 나오면 18,300원입니다. 300원에 100% 차익 실현, 그리고 신규 추가 재편입의 기준은 상한가는 편입을 못한다. 그죠? 편입 상단은 안 합니다. 86% 편입 불가. 1조 이하였던 기준이었기 때문에 1조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왜냐면 밀리면 1조 이하가 또 형성이 되니까 저가 기준의 3분의 1 17,900원, 이거는 이제 17,900원의 기준은 15% 이상이라서 편입 불가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가 기준의 2분의 1 지점이 17,5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도 사실은 편입 불가인데 거래대금 최상이기 때문에 또 차익 실현 우린 상한가에 한 것으로 기준을 잡으니까 저기서는 개별 매매 기준, 그리고 1,500만 주의 기준 거래량 1, 2번 항을 충족시키는 요 기준, 이렇게 해서 금양의 전략 부분도 다시 한 차례 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상한가 기준의 매직 계산기, 그리고 요 기준, 요 기준, 요 기준, 텍스 전략까지.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차익 실현 부분의 단문 문자 부분까지도 같이 또 올려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케빈 선생님이 또 압박님이 올려주셨네. 이야, 압박님 8월 4일 이후에 오늘 또 수익 내셔가지고 또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금양 부분은 같이 보시죠. 지금 이제 우리 주력주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사실은 하이닉스가 좀 그나마도 그리고 LG와 현대차가 좀 미끄러져 있고 하나솔루션 방산주가 너무 버거운 상태. 그래도 이제 계좌 전체 손익 범위를 좀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VVIP 방에 뭐 여러 문자들도 나가긴 했습니다만 전일 이제 금양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금양 이제 뭐 개장 초부터 바로 9시 기준에 이제 콩고 리튬 광산 뭐 MOU 이거 계속해서 뉴스 보도자료 나올 거다. 실질 호재 재료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케빈 선생님 이노룰스 또
전량 차익 실현 50% 이상 차익 실현 뭐 재편입 기준 뭐 설정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인노르스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금양의 경우에 이렇게 16,900원에 17.36에 이제 올려드리기도 했는데 우리 문자 사이는 이제 밑에 별도로 있어요. 여기서는 오히려 전체 오픈으로 설정을 잡아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금양 부분을 어디서 매매 사인을 드렸나요? 쭉 내려보면 여기 16,500원에 일단은 금양을 설정을 잡았습니다. 2.5% 1차적으로 16,500원. 그죠? 16,450원 매직 계산기 16,500원까지 편입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10분 만에 16,900원. 그렇게 해서 16,900원에 850원, 900원 공방일 때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기준에서 목표 주가를 18,000원을 잡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금양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략 올려드리고 케빈 선생님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더 버텨보려 합니다. 상한가 가겠는데요. 결국은 상한가. 그리고 우리 또 압박님께서 오래간만에 압박님 같으신 경우에는 좀 이따 계좌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렇게 또 케빈님 또 추가적으로 전략 매도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압박님도 매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뭐 일반 방에서도 아마 매매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주력주가 좀 편안해야 사실은 이런 종목도 신라젠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는데 들여다보죠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뭐 상한가 안착을 했어요. 신라젠도 오늘 뭐 변동거래량 기준 잡아주시고 금양도 미리미리 변동거래량 기준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 금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차피 그 추가 작업 하실 때에 문자 매매 사인까지 좀 잡아주세요. 금양. 그래서 요 라인 보시면은 문자 차익 실현 문자 나간 거. 자 이렇게 봅시다. 금양은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긴데 빨리 넘겨볼게요. 야간에 23시에 추가 교육 해드릴 테니까. 자, 이 금양 같은 경우에 7월 25일 날 교육을 해드리고 그날 상한가, 7월 26일 날 상한가. 예쁜 공대님이 처음 말씀해 주신 종목이에요. 8월 4일 날 압박님 추가 폭등 수익, 그리고 우리는 9월 달까지 또 들여다보는. 9월 달에 문자 사인 나간 게 14,600원. 그리고 이게 21,600원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재편입, 그리고 또 상한가, 대박. 지금 9월 14일 같은 경우에도 전량 차익 실현의 범위를 이렇게 명확하게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강세 부분이 쭉쭉쭉 연동이 되고 9월 8일 날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26,600원에 근데 18,100원인데 재편입 안 하겠습니다. 18,100원인데 재편입 안 해. 우리는 필요 없어. 안 해. 그러고 나서 17,000원대 다시 들어가서 또 19,000원대 21,000원 목표 주가 상향해 놓고 그 다음에 10월 달의 기준입니다. 9월 14일 이후에도 아마 이제 또 매매가 있긴 있었는데 문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렇게 하고 13일 기준에 16,500원, 16,900원 거기에 손절 범위를 명확히 잡아드렸어요. 이게 전저점입니다. 전저점. 9시 42분, 9시 53분에 1분봉 한번 보시고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 종목은 7월 26일 날 또 7월 25일 날 이렇게 금양 상한가입니다. 이렇게 연거포 방송을 가지고 나갔고 7월 25일, 26일 그리고 이제 한 템포 쉬고 8월 1일, 8월 4일 그리고 9월 5일, 6일, 7일, 8일, 14일, 15일, 22일, 23일 22일, 23일이 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 들어 처음 보는 거예요. 문자가 처음 나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금양 같은 경우에 25일 날 예쁜 공디님이 10시 27분이에요. 정확히 보세요. 10시 27분, 10시 반. 그리고 2시 31분에 상한가입니다. 그러면 이때 편입할 수 있었느냐? 편입 가능했어요. 그리고 8월 4일 날 뭐 압박님 좀 전에 또 수익 올려주셨는데 8월 4일 날의 기준에 이 수익 범위. 그리고 피존 선생님 9월 7일 날 피존 선생님 금양
성일하이텍 이거 조금 이따 뒷부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떤 그 흐름이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9월 8일 이후에 지금 금양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제가 아까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잠시만요. 7일자에 제가 저 금양에 대해서 방송 원고에 정리를 안 해놨나? 묶어서만 놓고 안 해놨군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을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 대해서 금양 따라붙었습니다. 금양 미래나노텍 힘든 장이 고생 같은 내용이다. 이거 뺄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금양만 압축을 해놓은 거고 같은 내용 빼고 요거. 자, 그래서 계속 9월 초순에도 이 그 초대박의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이유 그런 내용을 보여드릴 거고 위험 고지를 해드릴 거예요. 위험 고지. 지금의 기준에서 금양은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증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오늘도 상한가 수익 났잖아요. 상한가 수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금양에 대해서 조심할 부분은 조심해서 대처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전망 컨센서스가 없어요. 그리고 공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금양 이 공시 내용 한 번만 더 잘라주세요. 컨센서스도 지금쯤이면 오늘 문자까지 나갔으면 다른 작업도 많았겠지만 문자까지 나갔으면 금양에 대해서 추가 그 작업을 좀 해주셨어야지. 응? 그렇게 해서 이 컨센서스하고 이거 다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금양은 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끝내주는 내용들 보도자료 내용 있죠? 그 끝내주는 내용들 하다못해 오늘의 그 보도자료 내용까지도 뭐 전일 12일 날 나온 보도자료 내용까지도 전혀 항상 이렇게 달라고 그랬죠. 추가된 자료를 달라고 그랬지 누가 업데이트를 해서 달라고 그랬어요. 추가된 자료만 달라니까. 추가된 자료만. 어느 거를 추가했는지 모르잖아. 이렇게 껴놓으면. 지금 금양 PPT를 꺼내놓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추가된 걸 줘야지. 어느 게 업데이트된지 알고 어느 걸 내가 갖다 빼다 쓸까? 문자도 더 어차피 늦은 거 문자 매도 문자 나간 것까지 다 작업해 주시고 컨센서스까지 싹 다 해주세요. 금양의 짝짓기 매매를 미래나노텍을 하셨군요. 미래나노텍도 그렇죠.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이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10월 13일로 이제 일단 돼 있고 요 앞부분도 그러면은 10월 13일인데 날짜만 수정이 안 된 건가요? 아까 그렇다고 그랬나? 일단 그러면 날짜를 제가 수정해 놓을게요. 이렇게 마이크 켜놓고 악 쓰고 그러면은 듣는 분들은 얼마나 불편하실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13일자에 9월 15일 거 이외에 지금 13일로 돼 있는데 공시가 맞나요? 한번 볼게요. 그날 이후에 없었나? 9월 15일 이후에 없었네요. 그죠? 건강원 공시 쪽에도 없었고.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보도자료 나와 있는데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잖아요. 공정공시라는 거는 어떤 주가의 변동을 크게 줄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을 때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그러니까 뭐 매출의 전년 대비 매출의 뭐 30%인가요? 그 이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아니면 자율 공시를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그냥 1차적으로 7월 25일, 26일 상한가 갈 때 야, 원통형 2차 전지 개발에 성공했어. 이런 내용으로 견인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그 9월 달에 9월 5일부터 해서 추가적으로 또 변동성 나올 때도 또 똑같은 원통형 배터리 얘기를 또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조차도 공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를 우리가 지금 오늘도예요. 오늘도
상한가 수익을 냈기 때문에 강도 있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니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이게 7월 달에 나온 내용이고 9월 달에 똑같은 내용 나왔고 이번에는 또 이제 응? 콩고하고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는데 실체가 검증이 안 돼. 그들을 믿어주고 싶어도.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상한가까지 수익을 내놓고 위험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영상을 올리는 순간 또 욕먹어요. 야, 홈페이지 가서 아무개 이사님 동영상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공부해서 얘기해라 라고. 근데 욕먹겠지만은 또 얘기를 해. 아, 실체가 없어. 전형적인 얘네들은 아주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게 나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전형적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대처하자 이거야. 야, 이거 냄새 나는데 아주 구린데 근데 그 냄새가 나는 속에서 주가를 위로 잘 당겨놔. 근데 신한창고에서는 또 오늘도 20만 주 이상 매도야. 전환 물량이 저쪽에서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 대처해야 고점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한가에서도 우리는 절반 이상 차익 실현하고 상한가 이탈되고 이제 절반은 우리가 차익 실현한 거예요. 나머지 전량은 18,300원 이탈되면 딱 그냥 전량 차익 실현하고 다시 들여다보자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보셨잖아. 공시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시간에서 이런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고 오늘 갭상승 크게 나왔고 아주 시원하게 밀어제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9월 13일자에 금양에 사모펀드 300만 주 매도한 부분 그 부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 지금 추가적으로 자를게요. 추가적으로 뭔 소리냐면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상한가 간 7월 25일부터로 이제 잡아놨는데 주식수가 급격히 증가해요. 주식수가 800만 주 증가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 이제 정확히 따져서 이제 전환사채 행사를 언제 했네 이걸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우 그렇게 하기까지도 귀찮은 거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를 막 매집을 그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막 가져갈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투신, 금융투자 뭐 이런 쪽 기타 금융, 기타 법인 이게 전부 전환 물량이지 뭐예요. 사모펀드 100% 전환 물량이 있고 기타 법인, 기타 금융 거기까지는 전환 물량이 있고 금융투자가 증권사 해지 물량의 기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 누적적으로 25일 상한가 간 이후에 누적적으로 없어. 개인들만 580만 주를 샀어요. 근데 전환 물량 중에 개인으로 잡히는 물량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800만 주 다 넘긴 거야. 4천원대 물량인가 그럴 거예요. 전환 물량이. 그게 결론적으로 22년 07월 25일부터 상한가 간날의 기준을 잡습니다. 22년 지금 23일 13일 빼야 돼. 빼야죠. 아직 그 집계가 안 잡혔으니까 10일까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800만 주 전환 물량이 상당 부분이 다 떠넘겨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우리가 물량 바지가 될 수는 없잖아. 또 주력이 아니라 매도가 자주 나오던 그 창구 10월 13 7월 07월 25일부터 22년 10월 12일까지 매집 그렇게 보시고 이건 뭐 계속 매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창구 동향 한번 보시면 그 당시 기준의 거래원 매매 기간별 분석 거래원 매매 순위로 보시면은 오늘 거 빼고 7월 25일부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건 알고 대처해야지. 가장 많이 산 거는 개인 선호 창고 키움이에요. 개인 선호 창고. 토스는 개인 선호 창고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인가요? 어찌됐건 매수한 쪽의 특징은 개인 선호 창고 160만 주 기준인 거고 그리고 특정적인 창구가 눈에 띄는 창구가 하나 있어요. 매도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선호 창구에서 매도도 글루도 할 수 있는 거죠. 티 안 나게. 그리고 순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신한 창구, 한양 창구. 이건 개인이 잘 쓰는 창구는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신한 창구, 한양 창구 위에서부터 5개, 9개, 10개 유한타까지 10개 할까요? 유한타까지.
그렇게 해서 이런 창고들이 매도 우위로 좀 진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신한창고가 사실은 매도 우위입니다, 사실. 신한창고가. 그래서 전환 물량이 지금 이렇게 많이 출하가 돼 있고, 그리고 그 전환 물량의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전환 물량 그 가격 추가 상장 9월 13일 가장 마지막 상장시킨 9월 13일 물량 가격 나와라. 이렇게 보시면은 13일 기준에 얘들이 세일즈를 무지하게 해댔겠잖아요. 무지하게 세일즈를 했는데 요 빈 공간은 조금 이제 좀 줄여주세요. 이거 보시면은 얼마 4,478원에 행사된 거야. 나도 좀 주지. 물론 이제 미리 그들이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런 수익도 나는 거긴 하지만 전환사채 행사 공시 가격이 4,400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들 보시면서 대처를 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 그 전환 청구 행사하고 그리고 전환가액 계속 조정되고 5월 18일 날 조정되고 저거 이제 세일즈 해가지고 8월 2일부터 물량 들어온 거 아닙니까? 8월 2일부터 그때 들어온 전환 가격 기준이 29회차 물량은 4,140원, 31회차는 4,478원. 저 물량들 좀 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걸 다 따지기도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단타만 치고 나올 거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그 기준이 잡힙니다. 결론적으로 요 이제 그 방송 내용을 한 번 더 오늘 거 자료로 업을 해드리겠죠. 그 7월 26일 날 정확히 보시면 7월 26일 날 요것도 이제 우리가 그 다시금 여러분들께 잡아서 올려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7월 26일 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5천만 주 미만의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4,970만 주. 그러니까 8월 2일부터 전환 물량이 들어와서 이 상장 주식 수가 5,800만 주까지 올라가요. 그 800만 주, 4,000원에 행사한 그 800만 주, 4,000원대 행사한 그 800만 주, 그거를 우리가 물량을 다 떠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지금 기준에서 요거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색깔 진하게 하는 게 있는데. 네. 하여간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 나중에 이제 이거 좀 해주세요. 디자인, 삽입, 홈? 홈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색깔 부분을 좀 진하게 하려고 그래요. 윤곽선을. 아주 진하게. 두께를 이만큼. 그렇게 하고 색깔도 좀 눈에 띄어야 되니까 무슨 색깔로 할까요? 파란색? 이렇게 하면 띄나? 검정색? 네, 검정색으로 합시다. 이 4,970만 주짜리가 지금 주식 수가 얼마가 돼 있냐면 5,800만 주가 돼 있어요. 5,800만 주가. 800만 주 어디 갔냐 이거. 4,000원대 행사 800만 주. 저거를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만신창이가 안 되는 거야. 이거를 의심이라기보다는 이걸 명확히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5,800만 주. 그러니까 800만 주 이상, 800만 주 이상, 800만 주 이상 어떻게 됐어요? 800만 주 이상 추가 상장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또 가져간다. 야, 우리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 가져갈 거야.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가져갈 건데 왜? 예? 왜? 매도를 했냐 이거지. 물론 그 물량이 사모펀드 뭐 300만 주, 330만 주 판 게 그 물량이 뭐 다른 물량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여기까지 위험고지는 끝났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환 물량 4,000원대 물량이 들어왔고 그게 뭐 다 소진됐다 볼 수도 있고 일부 남았다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뜬금없이 이런 찰나에 콩고하고 리튬 공동 생산 MOU 체결했다. 근데 공시는 없어. 자율공시라도 하면 되는데 자율공시 잘못했다면 벌점 맞으면 퇴출될 수 있거든요. 공시는 없어. 그냥 보도자료야. 어떻게 알아서? 회사가 뿌렸겠지. 왜? 무엇을 위해서? 주가 이렇게
그걸 뿌렸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옵니까? 그러지도 않죠. 희한하지? 응? 한 내년쯤에 이 종목의 주가가 얼마 되는지 한번 봅시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단기 공략만 하고 나오면 되는데 25일 기준과 26일 계속 방송을 갖고 나왔어요. 그러면 25일 날 상한가 신규 편입 기준에 편입을 못 하셨더라도 26일 날 상한가는 수익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25일 날 예쁜 공대님이 금양 10시 반, 27분 10시 반에 금양 VI 그리고 2시간 있다가 4시간 있다가죠. 4시간 있다가 상한가. 그러면 요게 지금 요 자리가 10시 반이에요. 요 자리가 딱 요 줄거드린 이게 얼마 6,200원입니다. 상한가가 7,170원이에요. 그럼 얼마 15%딱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응? 옛날 건데 여기서 돌렸대 또 샀습니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예쁜 공디님이 올려주신 것만 기준 잡자 이거야. 어? 그래 이날을 만약에 놓쳤어. 놓쳤으면은 어떻게 저 기준이 이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인데 거래량 터진 기준이 뭐냐? 1,000억 이상. 7월 25일이 월요일이고요. 7월 22일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1,000억 이상은 거래대금 14위에 놓여진 거예요. 7월 22일. 그때 뭐 LG에너지솔루션은 뭐 38만 원. 어? 지금 얼마야? 48만 원이죠. 어찌 됐건. 그래서 1,000억 이상이 터져야 20이 전후에 놓여질 수 있다. 요렇게. 결론적으로 금양 같은 경우에 7월 25일 날 상한가 들어갔을 때 상한가 절반 이상 차익 실현 2%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가요. 결론적으로 상한가는 가요. 그렇지만은 갈 거다 이건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날 1,000억 이상이 터졌잖아요. 지금 얼마 터졌어요? 거래대금 상한가 들어가 있을 때 기준 2시 49분 기준에 1,600억이란 말이에요. 그 거래량 거래대금의 80% 의미 있는 거래량 뭐 한동안 거래 터졌다가 지금 주춤 거래다 다시 터진다. 그러면 앞에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혹은 1,000억을 기준을 잡고 그리고 이렇게 전거래일의 기준 그거는 80%를 잡고 그래서 25일 날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화요일 날 26일 기준 거래량은 80%의 기준을 잡아서 2,450만 주 마감 때까지 2,460만 주 거래량의 80% 잡아서 2천만 주의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2천만 주의 양봉이면 그렇게 해서 9시 10분, 9시 반, 10시에 10%, 20%, 30% 결론은요. 개장 초에 벌써 이미 2천만 주의 10%가 9시 10분까지만 터지면 되는데 200만 주가 근데 지금 시가가 7,460원이고 현재가가 7,560원입니다. 양봉이죠. 5%죠. 얼마나 따라붙기가 좋아요. 시가총액 저때 당시 솔직히 3,700억입니다. 현재 오늘은요. 1조가 넘겨졌어요. 3,700억이 지금 1조가 넘겨진 상태입니다. 저 상태에서는 공격적인 그 전략을 잡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없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편입하고 바로 또 상한가.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그러고 나서 이제 8월 1일, 8월 4일인데 이때 당시 기준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압박님 계좌, 8월 4일 계좌 12% 수익. 7월 25일부터 꾸준히 거래가 터져 있어서 들여다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입니다. 그러면 9월 5일 날 놓치셨다 그러면 6일, 7일, 8일 보셔야죠. 9월 5일 날 놓치신 분들 그때 보셔야죠. 어제는 윤정도 전문가님 신입 회원 가입 후에 대단한 능력을 체험해 보는 날이었습니다. 금양과 성일 하이텍. 그런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피조님 자산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세요. 피조님도. 근데 이런 소형주에서 수익을 내시면 안 돼. 소형주라기보다 금양이 1조 2천억까지 가고요. 성일 하이텍이 2조를 갑니다. 근데 이슈 때문에 간 거고 성일 하이텍은 폐배터리, 금양은 뭐 회사 차원에서 계속 뭐 관계자 나와갖고 우리 회사 끝내줍니다. 엄청 털어요. 800만 주 상장해놓고. 뭐 솔직히 4,000원짜리 뭐 더블 내서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10,000원에 팔았다고 쳐도 그럼 얼마예요? 48에 32, 320억 수익이에요. 320억 수익이라고 그거 세일즈 몇 번 하고 15,000원에 팔았으면 700억 수익이야.
물론 그들이 보호해서 걸려 있는 동안 투자를 잘 했고 아이 성장성 뛰어나다는데 오케이 좋아. 근데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지금도 안타깝지만 만약에 피조님 또 보고 계시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좌 싹 다 그냥 싹 정리해서 주력주로 잘 일단 설정해 놓고 그렇게 대처하자라는 거예요. 오늘 무지하게 힘든 날입니다. 지금 수익 쪽에서 너무 많이 두들겨 맞고 있어서 시장 1%에 어찌됐건 금양은 5일, 6일, 7일, 8일 이렇게 5일 12% 그리고 6일 날 지금 7일 날 올려주셨잖아요. 6일 어제라고 그랬으니까 6일 7일 지금 오전 8시 37분이고 6일 날 얼마 5일 날 12% 6일 날 19% 7일 날 이날 얼마 13% 그리고 8일 날 얼마 26% 오르고 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 8일 날 전량 차익 실현이지 우리. 지금 5일 날 뜬금없이 왜 봤느냐? 상승률 상이 20이어서 본 게 아니라 뜬금없이 다시 본 이유는 거래대금 14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드멘탈 또 성장성이 뛰어나다?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를 메이저들이 인정하느냐 혹은 외국인기관 안 사잖아요. 개인들만 죽어라고 샀지 전환 물량을. 그러니까 결론은 금양의 경우는 개별 기준의 매매이기 때문에 거래량 거래 대금이 터지느냐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 14일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날 놓치셨다면 이날 거래량 거래 대금 1,200억. 그러니까 1,000억은 넘겨야 된다. 그러면 13,000원짜리니까 최소 800만 주 그리고 1,000만 주 넘기면 된다. 최소가 800만 주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6일 날. 그 6일 날 800만 주 기준 그럼 1,000억은 넘겨지니까 9시 37분에 얼마예요? 9시 37분에 무슨 500만 주가 터졌어? 아니 1,000억만 넘기면 대박이다 했는데 9시 37분에 시초가 12,950원이고 그럼 이거를 12,950원 시초가인데 이걸 못 잡아요? 계상초에? 못 잡으셨다고 치면 지금 11%야. 다 오른 걸 왜 주냐? 아니죠.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최대 20% 거래대금 최상이면 20% 그리고 15%까지는 당연히 좀 따라갈 수 있는 오늘도 15%에 따라붙어서 상한가 아닙니까 지금 14,600원에 편입하세요. 이 가격에도 늦추시면 안 됩니다. 편입하세요. 라고 그리고 나서 종가는 14,850원이고 그날 변동성이 이날 변동성이 11%에서 얼마까지 가요? 19%까지 갑니다. 응? 차익 실현하셨든 만약에 못하셨다 그럼 안 돼.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날 9월 6일의 기준입니다. 방송 갖고 나와서 5일에 이어서 7일에는 1,500만 주 보십시오. 보수적이신 분들 2,000만 주 보십시오. 1,500만 주만 터져도 된다. 70% 거래량의 70%. 오케이. 그러면 1,500만 주의 기준을 잡는데 보수적이신 분들은 2,000만 주 야간 교육에서 또 아침 방송 07시 방송에서 결론은요.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7일 날 같은 경우에 9시 7분에 9시 25분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시죠. 9시 25분에 뭐 1,500만 주에 9시 반까지면 얼마예요? 300만 주가 터지면 되는데 벌써 260만 주에 시초가보다 위에 양봉이란 말이에요. 5%고 어떻게? 뭘 어떻게 편입이지. 15,500원 신규 추가 재편입 5% 전날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 혹은 차익 실현 못하신 분들 편입의 기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추가 편입을 추후에 할 수 있습니다. 1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목표 주가 17,000원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7일날 13% 상승으로 마감이 돼요. 11%, 19%, 13% 그러니까 11.9니까 12%, 19%, 13% 그리고 1,500만 주는 또 터져야 됩니다. 9월 8일날 1,150만 주뿐이 안 터졌지만 9월 8일에는 1,500만 주 터져야 됩니다. 1,500만 주 써놨잖아요. 그리고 9월 8일날 26% 올라갑니다. 9월 8일날 26% 올라가요. 편입한 물량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중간 거 다 지운 거야. 너무 많아서. 결론은요. 26% 올라가고 꼬리 달고 내려와. 이번 주 편입하신 14,600원, 15,500원 물량 있으신 분들 26,6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축하드립니다. 왜 21,000원, 21,250원인가 찍었죠? 밀려 내려와서 18,100원 재편입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날이 8일인데 추석 연휴 지나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16,000원까지 내려와요. 16,000원.
안 들어가죠. 그리고 그 다음날 들어가. 차익 실현 범위 이렇게 교육자를 명확하게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2만 1,000원대 찍고. 그러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날 분명히 전환 물량 죽어라고 패대기 쳤겠지. 예? 수요일 날 그래서 13일 날 이게 1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갔던 거예요. 16,000원대까지 밀려 내려가고 강보합으로 끝난 겁니다. 14일 날 1,500만 주 터지면 된다. 그렇게 해서 13일 기준에 방송을 해드리면서 거래가 수반돼 있어서 다시 본다. 14일 날 1,500만 주를 보자. 그렇게 하고 14일 편입 설정 범위 그리고 동영상 전략 그리고 15일 얼마에 들어갔어요? 17,750원 아니에요. 저게 다시 17,750원에서 14일 편입하고 15일 날 21,150원. 고가가 얼마? 21,600원. 그럼 어떻게? 전량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이죠. 17,000원에 들어가서 또 20% 이상 수익인데. 그러니까 7월 25, 26 상한가, 8월 1일, 4일 압박님 수익, 그리고 9월 5일, 6일, 7일, 8일 피조님 또 그밖에 그 케빈님 수익,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수익. 15일날 고점에서 이렇게 밀리는데 전량 차익 실현이지.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22일 날 18,300원 이게 다시 2만원대. 21,600원인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14%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정리. 여기 정리 끝. 그리고 중간이 없죠. 없어. 거래 대금이 안 나오니까. 어제도 장중에 막 욕했어요. 그잖아. 전환사채 800만 주인데 이거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돌려? 이렇게 돌린다! 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는 거지. 뭘 보여줘? 보도자료 하나 딱 내버려. 공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세 번째로 원통형 배터리 개발한 거에 대해서 그거 어디서 그걸 인증받았냐고. 그거 저기 뭐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쪽에 뭐 소송 걸 수도 있어.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상장사에서 소송 건다고 난리 났었어. 결국 상장 폐지됐지 지들이. 어찌됐든 간에 뭐 무서운 사람들도 막 보내. 농담이 아니라 막 전화 오고 막 욕하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와 있는 내용 보도자료 또 회사 관계자가 우리 회사 끝내줘요. 이거 바보입니까? 그런 걸 다 믿게? 내 소중한 자산이 들어가는데? 결론적으로 그 보도자료는 야 얘네들 뭐 전환사채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와 장난 아닌데? 보도자료 계속 내는데 그러다가 적정한 수준에서 적정하게 빠져나오는 게 맞다. 비중은 우리가 얘네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잖아요. 우리가 많이 잡았어. 물량 어디다 털 거야? 우리는 선수가 아닌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12일 날 보도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상한가를 갈 때 그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보도자료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뭐긴 뭐야. 저쪽에 그 저기 MOU 리튬 생산 MOU 체결했다는데 우크라 정부하고 콩고 아프리카 콩고 가서 사진 찍고 도장 찍고 이렇게 얘기하면 좀 혼날 수 있겠지만은 러시아의 뭐 기리기리스탄 2009년도에 브로커들이 코스닥 업체 한 70군데 브로커들이 맨날 찾아와요. 이거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다 상장 폐지돼서 거의 대부분이 지금 13년 지난 뒤에 보면 근데 그 브로커가 별의별 분들 뭐 정치하셨던 분들부터 별의별 분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기리기리스탄 그 대통령 사진 막 보여주면서 5천만 원만 주시면 기리기리스탄 가서 장관이나 농담이 아니라 뭐 수리남 같이 그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장관이 나와서 2박 3일 뭐 이렇게 뭐 시설 투자에 대한 접대를 하고 접대 미팅 한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1억을 주면은 대통령도 나올 수 있다 이거야. 사진 한 방 찍고 오는데 금양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우리는 한 단계 더 위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매 안 해? 그러니까 윤정두가 잘못된 게 그거야. 아무 얘기 안 하고 대박이죠 하고 그렇게 하면은 지금 아마 단타 매매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마 그냥 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장이 어렵다고 가입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수백 명 가입했겠지 지금. 이노루스 상한가 잡았죠. 내일 상한가 종목 또 잡아드립니다. 야 신라젠 금양 상한가죠. 내일 또 잡아드립니다. 몇백 명 가입 안 하겠어? 위험고지 안 하고 그냥 그 얘기만 하면? 그러면 지금 방에 계신 분들 다 떠나가시겠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금양의 기준에 목요일 기준에 1,500만 주는 기계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변동성 매매의 목적인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다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결론은 문자 발송까지 해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정도랑 가시면은 좀 충격적인 날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의 계좌가 망가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결론적으로 금양 9시 43분, 9시 54분에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렸죠. 그죠? 편입의 기준.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가 얼마요? 16,750원에 편입이 됐다. 얼마? 5%가. 그러니 직전 저점이 이탈되면 손절을 한다. 목표 주가는 18,000원 일단 설정을 하자. 근데 상한가까지 올라와 줬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좀 놓고 보시자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문자 부분에 차익 실현 문자는 이제 다 발송이 됐고 이걸 빼고 차익 실현 문자까지 우리는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 절반을 갖고 있는 거죠. 18,300원 이탈은 안 됐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9월 14일 그리고 이게 10월 13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금은 상관없으니까 나중에 이거를 2장으로 주셔도 돼요. 2장으로 그렇게 해서 매수 2장 그리고 매도 부분이 좀 넓으니까 2장 넓게 그렇게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컨센서스 부분은 지금 이제 수정된 부분 이렇게 넣어드리고 차트 이제 잘라갖고 보여드릴 거예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11시 43분, 11시 11분 뭐 그러니까 계속 올려드렸죠. 11시 12분 20%까지 편입할 수 있으니까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 1조 이상으로 돼 있네요. 요 당시 기준 1조 이상이었고 오늘의 기준은 이제 1조 미만이니까 잠시만. 오늘의 기준 1조 이하. 1조 이하. 이노룩스를 가져올게요. 이노룰스. 벌써 2시가 다다라지고 있습니다. 2시에. 그래서 이노룰스 자료에서 볼 거예요. 1조 이하짜리 종목의 기준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10%? 당연히 가져갈 수 있다. 15%까지도. 그죠? 거래대금 최상이었으니까. 그리고 2시 1분 잠시만요. 이 9월이었다. 죄송합니다. 9월에는 1조 이상이 맞고 그리고 여기 우리 거 여기 그렇죠. 이렇게 해서 14.24%인데 편입 왜 1조 이하짜리는 15%까지 그리고 거래대금 최상위의 경우에는 얼마? 20%까지도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11시 12분에 19.79에 놓여져요. 이때 편입이 돼야 안 돼요? 편입이죠. 다 공개해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25%, 27%, 그리고 28%, 그리고 상한가의 기준. 그죠? 그래서 상한가 진입하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있을 때의 기준에서도 또 상한가 진입을 하고 난 이후의 흐름에서도 차익 실현의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린 겁니다. 요 기준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12시 58분에 상한가가 한번 진입이 됐고 그 이후에 또 상한가 진입이 됐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상한가 진입된 이후에 요 가격 기준에 요 시간 기준 13시 11분 기준에 상한가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텍스 전략 재편입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흐름까지로 연동이 된 겁니다. 차익 실현 범위 상한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교육 자료를 함께 올려드린 거예요. 이제 차트만 자르면 돼요. 차트만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그 14%에 들어간 이유도 확인이 돼야 되겠죠. 지금 금양 추가 자료 주셨는데 더 주셔야죠. 그죠? 케빈님, 그리고 금양 우리 압방님 차익 실현 PPT 그거 주시고 그렇게 하고, 저점 대비해서 2% 돌리면 또 저점 대비해서 3분의 1, 2분의 1 꼬리 잡고 돌리면 거래량 무관하고 또 거래량 있는 기준에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하나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설정을 잡고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 라인에서부터 이제 차트 자릅니다. 먼저 1분봉에서 9시 43분까지. 1분봉에 9시 43분. 그러니까 이 기준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개장 초에 빠바방 치고 들어올 때 저기서 이제 뭐 따라 붙어야 되느냐, 여러 이제 갈등 범위가 생기는데, 우리는 아주 쉽고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20%까지만 따라 붙는다의 기준이 되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오늘 기준의 20%면은 17,300원, 350원 요 정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따라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프로그램이 매도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매도했기 때문에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중립. 프로그램의 매도이기 때문에 중립인 거예요. 다른 거 뭐 하나 없어. 프로그램의 매도이기 때문에 중립이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17,350원까지는 20%니까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9시 첫 번째 매수에 나간 게 9시 43분이에요. 그럼 9시 43분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딱, 한 방에 딱 맞춰졌네. 9시 43분. 그러면 저점을 찍은 게 얼마예요? 16,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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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죠. 대박이잖아. 그래서 지금 저 기준에 16,250원 기준에 우리가 편입 기준 설정을 잡은 게 16,500원의 기준을 잡았어요. 원래 이제 2%여야 되는데 2%면은 얼마예요? 320원이니까 350원 잡고 16,250원 350원이면 16,600원이잖아. 그럼 16,600원의 평단으로 두 번 분할 매수를 하자 이거지. 예? 요 정도의 범위는 따라붙을 수 있다.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요 정도의 범위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사인이 나간 게 9시 54분입니다. 9시 54분. 54분. 그래서 9시 54분 기준이 요 자락이란 말이에요. 요 자락. 9시 54분.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하고 추가 편입의 기준을 이제 어느 위치에서 잡을까의 기준이 되는 건데, 9시 54분. 여기까지 딱 매수했다라고 쳤을 때. 자,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분봉인데 중립으로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1분봉인데 여기까지의 기준을 공격적으로 잡아내서 들어간다. 개장 초에 그것도 그냥 9% 10%가 아니라
갭상승을 전일 상한가 대비해서도 크게 더 뛰어놓은 갭상승을 형성을 시키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따라붙는다. 그거 어렵죠. 18%인가요, 갭상승이? 17,350원 정도가 이제 20%대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는 설정 범위로 편입 기준을 설정하는데 이게 이제 응? 되냐 이거지. 그랬더니 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질 내려와요. 그러면 혹시라도 물량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에서 고점 찍고 요 정도에서부터는 차익 실현 범위를 잡으셔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야 이거 봐라. 밀리네 힘없네. 여기까지. 차익 실현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닥 한번 찍고 2% 돌리느냐 여기를 이제 깔짝깔짝 보고 있었잖아요. 야 저기서 야 저거 편입을 야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한 번 더 미끄러졌어요. 한 번 더 미끄러졌고 이제 가격대가 이제 16,250원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편하죠. 한 15% 정도. 오케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점 대비해서 저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돌려질 때 요 범위에서는 편입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하고 실질 매수산이 여기서 나갔고 43분에 그리고 10분 있다가 54분에 여기서 한 번 더 편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수한 단가 대비 뭐 2% 등락 범위 여러 가지. 결론은 매수 평균 단가가 16,750원이 된 거예요. 비중은 5%. 명확하게 기준 잡아야죠. 명확하게. 결론적으로 그 명확한 기준의 설정 범위, 우리 교육 자료, 그거만 공부를 잘 하시고 대처를 하셨다면은 대박이지 뭐. 1분봉. 라이브 방송에 계셨던 분들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중간에 이 영상 딱 찍어서 올려드렸으면 외부에 계신 분들도 엄청난 또 수익 범위 기준이 되셨을 텐데 어찌됐든 그리고 나서의 지금까지의 흐름 한번 다시 또 놓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번 그 매직 계산기가 몇 시에 올라가냐면요. 11시 지금 좀 전의 내용은 이거고요. 어떤 거냐면 저점에서 장중 분봉 저점 형성 후에 2% 반등 시에 거래량 무관하게 손절 범위 설정하고 편입의 기준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 텍스트 문구 전략이 금양의 기준에 편입의 기준에서 그 문구가 있나요? 지금 남아 있나? 다시 찾아봐야 되나? 그러면은 잠시 위에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추가 편입하고 난 다음에 16,250원 그게 직전 저점이거든. 그래서 평균 편입 단가 대비 3% 그리고 분봉 전저점 16,250원을 이탈 시에 손절하기 위한 편입 전략의 기준. 그 전략은 저점 대비 이렇게 돌려 놓을 때. 그리고 3분의 1, 2분의 1 꼬리 지점에서는 거래가 터져야 된다. 여긴 거래가 터지지 않아도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그 올려드린 게 11시 12분에 불교동 마스터님이 17,250원. 11시 12분입니다. 11시 12분 보시죠. 그렇게 해서 이때도 한 번 더 올려드렸어요. 11시 12분에. 그러면 쭉 편입하고 한동안 맴돌고 있다가 11시 12분이면은 요자락이 되는 거거든요. 요자락. 11시 12분. 11시 12분. 이때 올려드리고도 어떻게 돼요? 고점을 찍고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오잖아요. 그럼 이 고점 당시 기준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밀렸느냐에 따라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17,000원이다. 그럼 17,000원을 기준 잡고 마지막 편입의 기준은 얼마? 17,000원 살짝 이탈됐으니까 17,35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12분에 올려드렸고 요자락에 12분에 올려드리고 요자락 범위 거래가 터지기 직전까지 거래가 없을 때 여기까지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었다. 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뭐 그냥 문자 매매 사인 받으시고 편입 대처하시는 게 옳고요. 그죠? 문자 매매 사인 받고 편입 대처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가장 편하잖아요. 아니면 라이브 방송에서 함께 기준 잡아서 대처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미 편입했으니까 16,750원으로 기준을 잡을게요. 우린 16,750원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기준이 사실상은 16,250원 대비해서 750원이니까 500원이니까 한 2, 3%그 수준 정도 들어올릴 때 편입 설정 범위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자락에서 이제 놓고 보시면은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다시금 요 위치 대비해서 움직임. 자, 보시면 다시 저점이 형성됐어요. 여기서 2%가 17,350원까지는 편입 설정 범위로 잡혀준다는 거죠. 그잖아요. 배운 그대로. 그러면 앞서서도 우리가 매수를 잡은 부분이 9시 43분에 요자락의 기준 16,500원, 그 다음에 16,900원. 그래서 16,750원의 평균 단가가 된 거고, 저 기준을 잡아서 편입의 설정 범위를 잡은 거는 요 기준의 설정 범위라는 거죠. 저점 대비 2, 3%, 2%의 반등의 기준.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가 없는 기준에서 설정을 잡은 거니까. 그죠? 이게 두 번째 설정 범위의 기준이 됩니다. 요게 11시 12분의 기준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응?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잡아준 기준이 되는 거죠. 11시 12분.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것까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 상한가 기준인데 첫 번째 상한가 기준 보시면 이렇게 분명히 줄 그어드리고 편입 기준 설정을 했고 상한가의 기준 18,700원이 여기서 이제 드디어 형성이 된 거고. 그죠? 이렇게 보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래서 16,250원 그리고 이렇게 16,750원에 이제 결국은 평단을 설정을 한 거고 우리는 17,350원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을 설정을 잡은 거고 그리고 결국은 상한가의 기준 18,700원 상한가까지 움직임이 나온 거고 결론은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요 기준에 상한가의 요 기준에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게 이제 어렵다면은 이게 이제 동영상 보시고 복습을 해보는데 내가 혼자 어렵다 안 된다 하시면은 그때 기준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퉁주퉁 가입하셔서 수익 기준을 잡아내셔야죠. 여기서 매수 신호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바닥에서 지지를 잡고 2%의 기준. 그리고 11시 기준에 요 잡아드리고 나서 계산기 올려드리고 나서 여기. 그러고 나서 이제 편입의 설정 범위는 요자락의 매수, 요자락의 매수, 요자락의 매수, 그리고 요자락의 매수, 그리고 거래가 터진 기준인데 여기는 이제 중립이 돼 버리는 거죠. 왜? 20% 이상 우리는 안 따라붙는다 했으니까 중립의 기준. 그러니까 요 앞자리도 사실은 중립의 기준.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매수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섰기 때문에 중립으로 관망 그리고 요 기준에서도 중립으로 관망 그 이전에 편입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리고 상한가 저기선 차익 실현 편입의 기준점의 기준은 예를 들어서 요자락도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할 수는 있어요. 거래량이 뭐 제한적이지 않느냐 5MA 20MA 거래량을 터뜨리고 좁은 공간이지만 거래량을 터뜨리고 움직임을 줬단 말이죠.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그럼 이럴 때에는 이미 기준 거래량이 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입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다. 이것도 복잡해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 하시려다 보면. 그죠? 그리고 나서 저 분봉 11시 또 이게 이제 몇 시에 기준이 되죠? 상한가 12시 59분. 12시 59분. 그 다음에 이제 5분봉으로 전체 지금까지 시간 기준에 5분봉으로 보시면 이 변동 거래량 잡아 주셔야 되고요. 5분봉으로 보시면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를 거래량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았다면은 따라붙고 잡아낼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을 거예요. 17,350원까지만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죠? 요 이상으로는 따라붙을 수 없어. 뭐 상한가 따라잡기 매매를 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갭상승이 너무 크게 나왔다는 거지. 결론적으로 무너져 내렸을 때의 1차적인 범위 요 자락에서의 되돌림, 2차적인 범위 요 자락에서의 되돌림, 3차적인 범위 요 자락, 좁은 공간이지만 요 자락에서 마지막 되돌릴 때 2%,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10시 이전에 9시 43분, 9시 50분에 2%의 등락 범위를 보고 여기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고요. 여기서 저점을 잡으신 분들은 요 자락 정도의 편입의 기준이 잡으신 거고, 11시 12분 뭐 그 이전, 그 다음에 11시 12분 이전에 매직 개선기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또다시 여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 그리고 나서 형성되는 거래 수반된 추세 강화 부분, 여기는 너무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제 중립적인 성향의 개별 성향의 기준에서 편입 기준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잖아요. 무조건 다 뭐 빨갛고 결과가 상한가였으니까 다 따라붙었어야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거래가 이미 수반돼 있는 그 상태에서의 5MA, 20MA 거래량, 거래 월등히 터져 있는 상태에서 18% 갭상승이니까 거래는 뭐 이미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의 기준. 그리고 맨 첫 번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직 시그널 매수 사인이 나왔어도 매수 구간을 넘긴 상태에서의 흐름이라서 이건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한다. 그리고 재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전 거래일에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 그리고 우리는 차익 실현 범위를 어디서요? 요 자락에서 상한가의 차익 실현, 그리고 또 상한가의 차익 실현, 절반은 차익 실현한 거예요. 18,3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절반은 이제 가져가면 무난하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분봉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일주 월봉에서 특징적인 쪽을 좀 이제 잡아서 보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기존 자료 부분에 그렇습니다. 기존 자료 부분에 이제 일봉의 자료가 있네요. 일봉의 자료. 일봉 자료 23일 이후에 없어요. 그죠? 23일 이후에 방송에 갖고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23일 날 방송화면이 있나 모르겠는데 23일 날 방송화면에 혹시 있나 보세요. 22일이나 23일 날 방송화면이 있는지 주시고, 그다음에 주봉? 우리가 직접 보죠. 이제 일봉하고 주봉에서 자를 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그러니까 일봉은 뭐 7월 25일 이후의 기준에서의 흐름, 그리고 우리는 거래가 없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았다. 오늘 거래가 터진 흐름이기 때문에 들여다본다. 그 기준이면 뭐 딱 되죠. 그렇게 해서 7월 딱 요 정도 범위였겠네요. 요 정도 범위였고, 요 부분을 그려드린다면 당연히 여기서 매수 구간 한번 따져보자고요. 당연히 여기서 매수 구간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은 성향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은 일단은 횡보가 길어지는 저 시점에서는 5MA, 20MA 뭐
거래를 넘기지 못하고 흘러가는 저 흐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차 매수 설정할 수 있었던 거는 뭐 8월 아까 압박링 같으신 경우에 8월 4일 날 이럴 때 이제 뭐 수익을 잡아내셨는데 예를 들면은 요 범위에서 요 범위를 전부를 다 매수라고 설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요 박스 범위 내에서 설정 범위를 그나마도 가져갈 수 있는 정도 가져가는 수준. 그러니까 단기 변동성 매매. 나머지는 중립이에요. 거래가 없고 성향에 따라서는 가져갈 수 있지만 우리는 거래가 없고 횡보면은 그냥 이제 정리인데 주가 밀리진 않았으니까 이제 뭐 중립으로 설정을 해드린다는 거고 그 다음에 5MA, 20MA 거래를 넘기고 개별 매매 기준 이후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 거래가 이제 터진 날의 기준에서만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무게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능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립적인 성향 기준에서 거래량은 둔화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래 대금은 주가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 대금은 터져 있겠죠. 그럼 요 정도까지는 이제 중립 범위에서 개별 매매. 그러니까 우리도 매매는 했어요. 거래 대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차익 실현이죠. 그리고 하루 정도의 저 흐름에서 이제 뭐 여기까지가 차익 실현. 그다음에 이제 바닥 다지는 구간이니까 관망. 그리고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이니까 여기서도 편입. 만약 편입을 하셨다면 그 다음날 당일날의 기준이든 다음날의 기준이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운봉이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죠? 거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고 꼬리가 달린 운봉이기 때문에 전날 당일날부터 전량 매도. 어디까지? 여기까지 전량 매도. 여기까지만 할까요? 나머지는 뭐 이제 관망인 거지. 그리고 오늘 당연히 양봉이면 매수. 또 음봉이더라도 저점 대비해서의 순절 범위 잡아놓고 저점 대비해서 돌릴 때 기준에서 편입. 요 기준이 이제 거래가 계속 오늘 거래량의 80% 수준 정도가 유지되면서 움직임이 나오냐? 그러면 당분간 단기 공략주를 예를 볼 수 있어요. 왜? 시가총액 이제 일단은 1조를 넘겨놨으니까 조심스럽게 기준에서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일봉입니다. 14시 20분에 일봉. 저도 대단하죠. 지금 거의 못 쉬고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마감 방송 때 이제 한국항공우주도 들여다보도록 하시죠. 그리고 이 주봉 기준에서는 캔들 패턴을 뭐 오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양의 주봉 기준의 기준에 뭐 누적 수급 범위만 이렇게 좀 잡아놓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이 상승장악 확인형의 기준점을 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걸 이제 좀 당겨놓은 기준의 흐름이 되는데 6월, 7월 이후의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자고요. 그 보시면은 얘도 똑같습니다. 단순 논리예요. 여기서 거래가 터진 상승 장악 확인형일 때 이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합니까? 높게 잡았어도 10,000원이고 고점이 21,600원이니까 그냥 더블인 거야. 더블. 여기는요. 이건 중립이에요. 상승 장악 확인형 떴으니까 대박 나셨죠? 이건 뻥이야. 이건 중립이에요. 중립입니다. 캔들 크기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형성됐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캔들 패턴 이외의 기준에서 당연히 여기서도 편입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크게 밀린 게 아니니까 중립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편입의 기준이 되죠. 5MA, 20MA까지의 기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중간에 한번 이제 중립인 경우의 기준, 그다음 변동성 매매 기준 좀 잡아줘야 될 부분, 그리고 요 기준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교수용은 아닙니다만 교수용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교수용으로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망치형의 기준을 잡는데 망치형 뜨고 나서 그 다음 범위에 시장도 무너지고 그리고 얘도 거래가 제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매도의 기준이고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 이 캔들 패턴의 기준에 장악형이 떴죠. 거래는요. 금요일 날 조금만 수반되어 줘도 5MA, 20MA 거래량 터트리고의 장악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 상승 장악형의 캔들 패턴 모니터링 하신 분들이 조금만 불편하시더라도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차트도 다 잘랐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상한가 목전에서 계속 움직이는데 밀리면 차익 실현하시면 돼. 이제 절반만 갖고 있는 거죠. 미련 가질 필요 없어요. 내일 뭐 갭상승 나오면 좋겠다. 룰스처럼 뭐 추가 폭등 나오면 좋겠다. 이거는 미련 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수익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시고 그럼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 범위까지 절반 이상의 차익 실현 범위까지 다 설정이 된 거고요. 그리고 13일 기준에 오늘은 뭐 시간이 안 나와 있네. 오케이.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차익 실현 범위까지.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응? 서로가 행복해야지. 얘는 1%가 아니라 그나마도 5%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금양의 전체 전략은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영상 올려드리고 또 우리 주력주하고 오후장 포트폴리오 전략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좀 휘둘려서. 자, 혼자 매매하시기 힘드신 분들 벌써 1시간 이상 녹화가 된 건데 중간에 그냥 뭐 직원분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연구원분들한테 소리도 지르고 그렇게 해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쪽으로 넘어오시고요. 오늘 새로 오신 디자인 하시는 분 퇴근하시기 전에 메인 화면 디자인부터 일단 좀 바꿔주세요. 예? 최 PD님 나와 계시면 빨리 말씀드려갖고 이거 다 바꾸시라래요. 그렇게 하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여력이 되신 분들 무조건 VVIP 방으로 오세요. 오늘도 금양을 제대로 편입하실 수 있었던 기준은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아까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매매를 하시고 수익을 내신단 말이에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걸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곤란스럽잖아요. 혼란스럽죠. 그 수익 범위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냥 문자만 받고 카톡방만 있어도 돼 라고 하시는 분들, 매매 원활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렇게